네, 안녕하세요. 미래 소식을 쉽게 전달하는 국내 1호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1부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왜 사람들이 이제 거부감을 갖고 지긋지긋해 하는지 그 2년 조금 넘게 지난 상황을 파악하는 오해와 진실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개인이 어떻게 이용해서 앞으로 미래에 즐겁게 살 수 있을지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당연히 정답이 아니고요. 한 가지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 길을 제안해 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경제 상황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90년대 전망하더라도요, 성장률이 10%를 넘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성장이 높았냐면은 선진국이라는 정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답을 빨리 따라만 가게 되면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장률이 이제 2, 3%예요. 더 이상 따라갈 것이 남아있지 않은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뭐 서구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서구들도 이런 것들을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실험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공한다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그걸 따라간다고 성장할 것이라는 보장이 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는 따라가는 시대였다면은 앞으로는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정답을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시대. 이제 내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지고 그 길을 개척해내는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끌려가지 않으니까 좋은 시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자면 뭐든지 내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연결 짓자면요. 4차 산업혁명의 특징하면은 지적 노동의 자동화 그리고 융합과 연결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어떤 매뉴얼화된 직업을 하게 되면은 일자리 티오는 확실하게 있으니까 거기서 경쟁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경쟁을 해온 세대들이잖아요. 앞으로는 사람들이랑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 기술이 또 대체될 수가 있다라는 불안감까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매뉴얼화된 시키는 일만 하게 된다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소모품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작품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보통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교육 현실이라든지 회사의 상황을 봤을 때 직원을 소모품, 학생을 소모품처럼 길러내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방법, 나 자신을 작품화시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제가 백남준 전시회를 갔을 때 이 생각을 갖게 됐어요. 백남준 씨는 미디어 아티스트 한국의 거장이셨잖아요. 작품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오래된 텔레비전과 비디오 테이프들 뭐 그런 옛날 기계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 작품이 어때요? 촌스러워요? 아니면 굉장히 세련됐어요? 정말로 세련됐습니다. 아니 그 옛날 것들 가지고 이걸 이렇게 미래적으로 그려낼 수가 있나라는 거에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시간이 지나면 촌스러워질 일일까?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있어질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자, 그걸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사진기 인화 기술이 이제 1826년부터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직업이 위기를 맞이하지 않았겠어요? 화가가요. 자, 화가는 왜냐면 사물과 사람을 똑같이 그려내는 게 그들의 일이었어요. 근데 사진 기술이 나오면서 점점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근데 모든 화가들이 이제 붓을 놨나요? 그러면은 나는 일자리 뺏겼네? 그러면서 아니죠. 어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죠?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나만의 관점으로 나의 개성과 감성을 듬뿍 담아가지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피카소 그림인데요. 소를 처음엔 저렇게 제대로 그렸어요. 저 사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가면 갈수록 굉장히 난해해집니다. 끝에쯤 보게 되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자기만의 가치와 감성을 넣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미술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인생, 나는 이제 나의 직업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추상화할 필요가 있어진 거죠. 과거 사진이 그림을 대체했던 것처럼. 자, 제 직업을
미르캐스터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제가 미르캐스터라고 말씀드리면 사람들 반응이 그게 뭐예요? 라는 거죠. 추상화를 봤을 때와 비슷한 반응 아니겠어요? 왜냐면 저는 미래학자라든지 기자 그런 전형적인 일이 아니라 거기에서 저만의 가치를 찾아가지고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나는 거기에 가치관을 맞춰가지고 직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직업을 추상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아이디어를 사실 제가 스스로 만들어낸 건 아니겠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대표님 중에 한 분이 박용호 대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의 직업 이름이 뭐냐면 관점 디자이너예요. 들으신다면 에? 그게 뭐예요?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자, 관점 디자이너의 일은 홍보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대표님이 홍보 일을 하시다가 홍보란 뭘까를 생각해 보다 보니 아, 고객들의 관점을 디자인해 주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관점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 대표님이 하나 예로 들어주신 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추억 디자이너라고 소개를 했대요. 무슨 일일까요, 이게? 알고 보니 여행 가이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고자 하실 때 여행 가이드한테 맡기시겠어요? 추억 디자이너한테 맡기시겠어요? 추억 디자이너는 확실히 그 여행을 정말로 잘 디자인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그 일에 임하는 사람 역시도 자기만의 가치를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형적으로 딱 들어서 아는 직업이라는 거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게 잘 정돈이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자동화 기술로 대체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추상화를 시켜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1부에 제가 4차 산업혁명에 흔들리지 않으시도록 나만의 나침반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거. 이 나침반이란 결국엔 무엇이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예요. 자기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면 자꾸 정답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살려가지고 다른 걸 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작품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기 추상화라고 말씀드린 거는 역시나 자아 실현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제가 첫 번째 취업을 했을 때요.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갔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모가 많이 나와 있다. 모가. 일을 하게 되면서 그 모를 갈고 닦으면서 둥글둥글해지면 이제 회사의 일원이 된다라는 건데, 자,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회사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회사원 보시기면 넥타이 매고 개성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조직에 맞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조직에는 쓸모가 있겠지만 사실 그 조직을 나가게 되면은 쓸모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분들이 대기업 다니다가 퇴사를 하시면 창업을 하실 때 뭘 하시냐면 카페를 내시고 치킨집을 내시는 게 그런 거죠. 자,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도 내가 모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좀 더 예술적으로 잘 살려가지고 남들과 차별화된 미학적인 관점, 남들에게 저는 이렇게 달라요 라는 가치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아실현 이렇게 지긋지긋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미래의 사회는 제가 볼 때 자아실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정리했잖아요. 첫 번째 욕구는 뭐냐면 일단 먹고 자는 거, 생리적인 욕구가 해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요.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뭘 요구하게 되냐면은 좀 관계를 맺고 사람들이랑 사귀도 하고 싶어 하는데, 자, 사회적인 욕구죠, 그게. 사회적인 욕구가 해소가 되면 또 그 안에서 싸웁니다.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존경의 욕구를 바라게 되는데, 난 너랑 달라 막 그러면서 존경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면서 최고 단계에 올라가는 게 바로 자아실현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재미난 사실은 1차 산업부터 그 산업혁명의 발전 과정이요.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혁명이 일어나면서 생산성이 확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빈곤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서 생리적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줬죠. 자, 2차 산업혁명은 전기, 화학 그런 것들이었어요. 대량 생산, 안전에 대한 욕구를 들어줬고요. 사회적인 욕구, 3차 산업혁명이 들어줬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사람들이 인터넷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편리해졌어요. 예전에 편지 보내려면 난리 났었겠죠. 지금은 이메일만 보내든지 이제 메신저만 써도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존경에 대한 욕구가 이제 필요한데 그거에 뭐가 해소해주고 있냐면은 바로 자, 페이스북에 좋아요, 자, 인스타그램에 하트, 자, 그리고 유튜브에 좋아요. 자, 이게 다 존경에 대한 욕구 아니겠어요? 단순히 돈만 바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좋아하는 감정,
존경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남은 건 그럼 이제 자아실현이에요. 이때 이제 이용한 도구가 4차 산업혁명의 도구가 되는 거죠. 정말로 여러 가지 것들 우리를 자아실현하게 도와줄 거거든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 이 사람이 어떤 걸 이용하죠? 인공지능 자비스를 이용해요. 토니 스타크가 자비스랑 코딩 대결을 하고 있다거나 용접 대결을 하고 있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로봇이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 이게 영화성 얘기가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은 정말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는데 색칠하는 걸 싫어했어요. 꼭 색을 칠하면 망하거든요. 자, 근데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사 있잖아요. 거기서 작년에 이런 프로젝트를 보여줬습니다. 자, 스케치를 하면은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색을 칠해줘요. 왜 가능하냐면 인공지능이 수많은 이미지를 학습해가지고 이제 저 상황에서는 이런 색깔을 칠해야 된다. 볼은 이렇게, 뭐 입술은 이렇게 이런 걸 학습을 한 거예요. 알파고가 바둑 학습하듯이. 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디자인 재밌잖아요. 근데 막상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자, 앞으로 핸드백을 이렇게 그려놓고 재질만 갖다 놓고 버튼만 누르게 되면은 알아서 재질까지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주는 거죠. 자,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기계를 지금 이용해 와서 편리하게 사는 것처럼 인공지능, 블록체인, 뭐 드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너무나 편리하게 도와줘요. 개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잘 이뤄낼 수 있게끔 해줬던 시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 3D 프린터요. 옛날에 나무 깎고 그래야지 뭐 만들었어요. 지금은 책상 위에서 초등학생도 버튼만 누르면 만들 수 있다고요. 저게 구글에서 나온 픽셀버즈라는 실시간 통번역 이어폰인데요. 한 40개국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 준다라고 해요. 자, 뭐 별 대단한 기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에 있는 번역 어플을 무선으로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성능은 똑같아요. 근데 앞으로 점점 번역 기술도 좋아지겠죠. 자, 이런 것처럼 수많은 4차 산업혁명의 도구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도와줄 친구들은 넘쳐난다. 자, 또 한 가지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예전에는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홍보를 못했어요. 자, 일일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내 능력을 증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중요했던 게 이제 학위와 자격증이었습니다. 자, 서울대 나오고 좋은 자격증 있으면 뭐 알겠지 해서 써주는 게 있었는데 요즘에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리고 자격증 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능력을 공짜로 무료로 홍보할 수가 있으시죠. SNS를 통해서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홍보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의류 회사를 창업하셨다고 칠게요. 패션 디자이너를 뽑아야 돼요. 디자이너. 근데 A 지원자, B 지원자가 있습니다. 근데 A 지원자는요. 유명 대학교의 패션학과 우수학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고요. B라는 사람은 학위가 없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디자인한 옷들을 올려가지고 팔로워가 엄청나게 늘어난 사람입니다. 그럼 누구 뽑으시겠어요? B를 뽑으시겠죠. 너무나 좋은 세상 아니에요. 우리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생각한다면 이거 너무 기적적인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미술 얘기로 들어올게요. 아그리파 아세요? 아그리파. 저 소묘 그릴 때 하는 건데 과거에는 누가 더 똑같이 그리나를 경쟁했어요. 이 경우에서는 누가 더 똑같이 그린지 서열을 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체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더 잘 따라 그려요, 당연히. 나는 내 개성을 살려가지고 작품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작품 중에서 어떤 그림이 더 우수한 그림입니까? 고를 수가 없어요. 나만의 가치를 가지게 되면 경쟁을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잘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괜찮은 도구가 있으면 갖다 쓰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행복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 4차 산업혁명에 종사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에 다 먹을 수 있는 케이크들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저 같으면은 궁금해서라도 하나 사 먹고 싶고 일단 공유라도 일단 해보고 싶어요. 예뻐가지고. 네, 이분이 우크라이나 출신의 파티셰죠. 디나라 카스코라는 분인데 이분은 4차 산업혁명의 도구를 이용합니다. 이 제빵 과정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케이크 디자인을 컴퓨터로 디자인해요. 그리고 3D 프린터로 저 틀을 뽑습니다. 저 안에 실리콘을 발라가지고 그 케이크 몰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몰드를 이용해서 케이크를 만드니까 세상에 없는 모양의 아주 정교한 케이크를 아주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분은 그러면 3D 프린터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이용하신 분이에요? 이용하신 분인데 그런 걸 이용해서 자신만의 장르를 탄생시킨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찾아옵니다. 이분이 어떻게 돈을 버나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분이 이런 영상들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엄청 올려가지고 화제가 됐어요. 저도 그래서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로 초청을 받아서 쿠킹 클래스를 여세요. 자, 여행도 다니고 돈도 벌고 자, 괜찮은 인생이잖아요. 이분이 과연 힘들게 일할까요? 즐겁게 일할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윈도우 개발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유튜브 개발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 만들어진 열매를 따다가 이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더 지혜로운 자세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재미난 일을 해도 괜찮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M본부의 이 마이 리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은 미래에 사라지지 않을 직업들이 총망라되어 있었거든요. 요리 개발자이자 프랜차이즈 사업가시죠. 백종원 씨. 이거 기술이 발전한다고 대체하실까요, 이분을? 힘드실 것 같은데요. 자, 작사가 김이나 씨예요. 작사를 인공지능이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뭐 윤종신의 존니 같은 가사 이렇게 찌질한 감성을 만들어낼 수 있냐? 상당히 의문이죠. 자, 다음에 디자이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도 있고 웹툰 작가 이걸 어떻게 대체하죠? 자, 그리고 이종격 투기 선수. 아니 아무리 로봇이 싸움을 잘해도 사람 싸움만큼 재밌겠냐고요. 자, 과학관 같은 데 가면 로봇들이 막 이러고 춤춘다. 싸이춤 이러고 추고.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진 않아요. 하지만 사람이 아주 멋진 댄스를 보여줄 때 우리 피가 끓어오르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자, 어떠세요? 이 직업들 보면은 미래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요? 굉장히 낮아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정말 재미난 사실은요. 이 직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딱 봐서 재밌어 보여요? 아니면 재미없어 보여요? 딱 봐서 재밌어 보여요. 자,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직업이 안 사라지느냐? 딱 봐서 재미난 직업은 사라지기 굉장히 힘들다. 자, 재미난 직업은 왜 재밌냐? 그 안에 창의성, 개성, 주체성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요소들은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하기 힘든 요소들이죠. 반대로 근데 변호사, 뭐 의사 그런 거는 대체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 자, 물론 돈이 되고 안 되고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은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의 일을 자꾸 이렇게 잘 해가다 보면은 굶어 죽기도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굳이 좋아하는 걸 반드시 찾을 필요는 없지만 좋아하는 게 있다면은 해도 괜찮은 세상이 됐다는 거. 이런 세상의 혜택을 누리는 거, 이것도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재미난 일을 하시는 게 미래의 유망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인생이 너무 길어졌어요. 재수 없으면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00세의 인생에서 열심히만 살기에는 너무 길다는 거예요. 자, 인생을 흔히 마라톤이라고도 비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100년 동안 마라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지옥이지 뭐 인생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더욱더 작품처럼 만들어가는 거, 여행처럼 즐기는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100세의 인생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행복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화하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하지만 작품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은 굉장히 모호하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정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정답을 드린다면 제가 사기꾼이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정답을 이제 찾는 시대가 아니라 만드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겪으신다면은 좋아하는 걸 찾는 방법만 얘기해도 사실 3시간 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방법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거는 이제 세상을 위한 여러분들의 미션을 정하시면 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시게 되면은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를 찾는 거. 왜냐하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다른 사람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이 문제는 내가 한번 해결해보자, 한 번뿐인 인생. 이것도 진로를 정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문제점들이 또 앞으로 해결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고령화를 보자고요.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보통 한중일이 많이 언급돼요. 그 중에서 정답은 대한민국입니다. 자, 프랑스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115년이었어요. 한국은 몇 년일까요? 17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고령층들 대비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령층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직업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넘쳐난다는 거. 자, 또 한 가지.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 정도를 넘고 있는데 2060년쯤이 되면 100억을 찍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인구가 넘쳐나요, 지구에.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게 되겠죠. 2060년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 계실 거예요, 팔팔하게. 뭐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식량 부족 문제 우리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나 뭐 그런 데서 막 이제 성장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도 이런데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가 도시화되면서 이제 탄소를 막 뿜어대고 쓰레기를 생산해내게 된다면은, 그리고 특히나 육류 소비 때문에 곡식들이 막 소비가 되거든요. 황폐화되고. 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구는 지금 쓰레기로 뒤덮여가고 있어요. 특히나 플라스틱으로요. 예,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분해되는 데는 500년이 걸립니다. 자, 요거 해결 안 하면요, 우리 인류의 미래가 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할 일들은 넘쳐납니다.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도 좋은 세상이지만 할 일이 없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할 일이 너무나 또 넘쳐나요. 자,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해가지고 기회를 만들어낸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짐라인이라는 드론 회사입니다. 저 회사가 지금 뭔가를 배송을 하고 있어요. 떨어뜨려가지고. 저게 뭐냐면 응급혈액이에요. 저 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도심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심 지역에는 피가 넘쳐나거든요. 이상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근데 이거를 아프리카 르완다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르완다는 지금 아직까지 도로가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은 도로가 막혀가지고 한 4시간 걸린대요. 응급혈액을 이송하는데. 자, 그랬을 때 드론을 띄워서 보냈더니 15분 만에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 생명과 직결된 문제, 이런 것도 드론 이용하면 되겠네. 4차 산업혁명의 도구들을 활발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사회의 문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밖에도 부의 불평등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남녀 성차별 문제라든지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 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서 요거는 한번 정해가지고 해결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찾으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업자가 되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뭐 1인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고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제조업가가 될 수도 있고 작가가 될 수도 있고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작가가 돼야지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넓은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도 직업이 생겨나느냐? 저는 확실히 생겨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왜냐면요. 우리 사회는 정말로 많이 발전했죠. 절대 빈곤에서도 벗어났고 의료라든지 위생 그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정말 한 100년 전 사람들이 보자면은 이 사회는 유토피아일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만이 없나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류는 사실 만족을 모르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 100 중에서 99.99999를 다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0.00001%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낼 종족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에요. 자, 빨래를 예로 들까요? 자, 빨래 옛날에 내울까 가지고 개울가에서 막 이렇게 엄청난 육체 노동이었어요. 근데 지금 세탁기 생겨났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야, 세탁기가 생겨났으니까 우리 인류는 이제 빨래로부터 해방이야.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요. 뭘 힘들어하냐면은 빨래 이제 넣고 세제 넣고 꺼내고 말려서 널고 접고 이거를 노동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뭐가 생겨나고 있냐면은 빨래가 필요 없는 옷 그런 거 개발되고 있고요. 또 아니면은 스타일러 그런 거 많이 팔잖아요. 요즘에 또 옷 접어주는 인공지능 로봇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옷을 그냥 넣으면은 알아서 개어줘요. 이런 것까지 생겨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 남아있는 조금의 불만에 이제 불편을 느끼고 서비스와 제품이 계속 생겨날 것이고 직업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면 남이 만든 직업을 굳이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 아주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요. 한번 불만 노트를 작성해 보세요. 불만이 넘쳐나실 거거든요. 자, 맨날 적어보세요, 한번. 그 중에서 정말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내가 한번 해결해 봐야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순간 바로 여러분들만의 미래 직업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물론 돈 같은 문제가 있지만 요즘은 정부 지원 창업도 많고요. 돈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만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많고요. 아니면 그냥 1인 크리에이터로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유튜브에 무료로 올려도 기회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책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감사 노트를 적으시고요. 직업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불만 노트를 적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은 넘쳐날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작품화시키는 거. 근데 이게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세상을 위한 미션을 정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무궁무진한 기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 요거 인공지능 3D 프린터 요거 쓸모 있겠네 하면은 써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파티시에 얘기를 보여드려가지고 채널에 올려드렸더니 어떤 화해,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우리 이거 꽃꽂이 하는데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 이용하신다면은 한 개인이 이토록 쉽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앞으로 너무나 좋아질 거기 때문에 트렌드를 따라가느냐,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이 정말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모품이 되고 있는지, 작품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씨앗으로 바뀌어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히게 된다면은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상당히 보람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너무 버티고만 살지 마시고요. 100세 인생이니까요. 항상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